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푸른 수학원 초중등부원장 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떤 내용들 준비했을까? 유익한 그런 추상적인 상황 말고요. 좀 어떤 거 준비했을 것 같아요? 입시 대비에 대한 것들? 좋아요. 대학교에 대한 입시 개편에 대한 내용 준비했고요. 또 어떤 거 준비했을까? 생기부. 좋아요. 그것도 준비됐고요. 뭐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은 살짝만 언급만 된 거고 깊이 있게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네, 뭐 거의 다 나왔네요. 일단은 대학교 입시 개편안부터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시간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니까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냐면 모든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먼저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게 된다고 하면 명확합니다. 모든 학생들 동일한 시험으로 응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표를 보시게 되면 왼쪽 표 자체가 현행 수능에 대한 체계가 될 거고요. 오른쪽 표가 개편된 표가 되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개편되면서 다 필요 없다. 선택 따윈 없고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인 과목들을 응시하겠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대수와 미적분 원과 확률과 통계를 공통 응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보니까 되게 형평성이 좋아졌네. 그리고 되게 공평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아쉽다.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한 선택사항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좀 불리하다 라고 아쉬운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학 학습 계획 변할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동일하게 공부하시고 전체적인 학습 자체를 관리하시면 문제 없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다? 탐구 과목입니다. 총 요렇게 고1, 고2, 고3 때 이 내신 수업 때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수능은 여기서만 나온다라는 거. 고등학교 1학년에서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의 학습의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만 준비할 수 없죠. 수능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도 통합과학 그리고 수능도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학습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물화생지에 대한 내신과 통합과학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내신 과목들과 그리고 통합과학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 고1, 고2, 고3에 대한 과학의 부담감과 그리고 양과 질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부담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때요? 걱정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많이 깔아졌어요. 근데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죠. 수능 때는 통합 사회도 본다는 거. 이과 인문계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통합 과학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공계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통합 사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 이 탐구 과목에 대한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신에 대한 부분들도 봅시다. 내신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다들 들으시긴 했죠. 어떻게 변하죠? 그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 너무 좋아요? 한 급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면은 그거에 대한 갭이 커진다. 좋은 얘기고요. 또 2등급 좋겠다. 현행 2등급 좋겠다. 왜냐면 바뀌면 1등급으로 바뀌니까. 또
1등급 분리하겠다. 똑같은 얘기죠. 아니 1등급이 4%인데 2등급 학생들과 동일한 평가를 받네? 상당히 좀 아쉽겠다. 핵심을 잘 찌르고 있네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었을 때 어떤 사항들이 발생하느냐, 1, 2등급 학생들이 전부 다 개편 1등급으로 통합돼서 등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상위권 대학교들이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수능과 내신이 이 대입의 키포인트였는데 변별력이 약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에 추가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연장선 자체는 대학교별로 입학 전형 자체가 추가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학교마다 인재상이 있는데 그거에 맞는 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입학 전형들이 발표가 더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준비하기보다는 이 내신에 대한 부분들 미리 신경 써 주시고요. 입학 전형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학생들을 평가하는 대다수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들어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훈련들을 좀 하시는 게 목표가 되겠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학교를 갈 때 좀 대학교의 입시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뭐겠냐 라고 하게 되면 당연스럽게 저는 고등학교 입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를 가고 싶다라는 학생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여러분들 어떤 단어로 편하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쫄아서, 그쵸? 자사고 이상급을 가게 되면 내신 관리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저는 못 가요. 예, 가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일반고를 진학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상황들이 조금 바뀌었죠. 내신 체제가 5등급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들어갔을 때 내신 관리 자체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기사 보시게 되면 일단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이번 정권의 존치가 됐고요. 그리고 내신 부담 자체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부담감이 좀 떨어지고요. 자사고 이상급의 메리트 자체는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상 기사만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수치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각각의 고등학교 진학률이거든요. 일반고 0.5%, 자사고 9.8%, 국제고 5.7%, 외고 4.1%, 과학고 8.4%, 영재학교 42.5%. 극명하게 차이 난다는 거죠. 사실상 전반적으로 자사고 이상급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탄탄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땐 어떤 게 필요하겠냐? 생각보다 많이는 없어요.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들과 자기소개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 뽑습니다. 생활기록부가 탄탄해야지만 고등학교 입시에서 상당히 큰 메리트를 얻게 되겠다는 거야. 생활기록부가 또 나왔네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준비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랑 중학교 생활기록부는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훈련을 미리미리 중학교 생활 때 하게 된다고 하면 시행착오 겪지 않고 탄탄한 생활기록부를 고등학교 때 만들 수 있겠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생활기록부에 대한 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생활기록부는 8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인적과 학정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출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상황 자체에서 이 학생들의 이미지 타격에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미인정입니다. 미인정, 결석, 결과, 지각, 조퇴에 대한 것들. 사실상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 출결 상황이 조금 흔들려도 상관이 없는데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해서는 이 출결 관리에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수상 경력입니다. 고등학교 입시 자료로는요, 수상에 대한 부분들이 삭제가 됩니다. 예, 결국 이 수상 경력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경험을 했고 거기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고
어떠한 생각의 확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수상 경력은 상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한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입니다. 그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거에 대한 내용들인데 포인트를 총 4가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원활동이에요. 임원활동을 한 것만으로 생활기록부의 리더십과 협력과 적극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임원에 대한 그 기회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잡으십시오. 이게 바로 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건 뭘 생각하면 되겠냐? 봉사활동입니다. 마구잡이로 막 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만 늘린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네, 결국 주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이 생활기록부에서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멘토링과 또래 상담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회 자체는 담임 선생님이 주로 주시게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 되게 바르고 그리고 학습적으로 탄탄한 학생이다,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인정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요. 만약에 이 멘토링과 또래 상담에 대한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잡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배려하고 나눔에 대한 자연스러운 학생활기록부의 기재가 되거든요. 알겠죠? 세 가지가 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때 동아리 장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임원들도 좋겠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산출물이라든가 보고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거예요. 알겠죠?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과목들에 대한 점수와 그리고 평균과 그리고 성취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될 텐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망칠 거예요. 왜냐면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행평가, 기말고사까지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된다면 절대평가기 때문에 중학교에 대한 내신 관리는 고득점을 받겠다라는 부분들이 목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89.5점 이상을 맞겠다라는 게 목표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생활기록부 내신 관리 자체가 탄탄하게 A로 도배가 될 거라는 얘기야. 자, 근데 교과에 대한 성취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있어요. 이게 담당 교과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내용들이거든요. 1학년 세특은 이렇게 풍부할 거야. 하지만 중학교 2학년 가게 된다고 하면 담당 선생님이 관리하는 30%의 학생들만 의무적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 때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고 수행평가가 탄탄한 학생들만 써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건 수업 시간 때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를 절대로 나태하게 준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이 세특에 대한 내용 자체가 훨씬 더 부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유학기 활동 상황입니다. 1학년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 여섯 번째 항목 자체는 그렇게 걱정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학생들 1학년 때 독서 활동 상황 등록 많이 했나요? 많이 했나요? 좋아요. 예, 많이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수학 쪽이나 과학 쪽에 관련된 장래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수학과 과학 위주의 도서들을 많이 읽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잡고 명확하게 어떤 탐구를 하고 있다라는 잣대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이 수학과 과학에 대한 내용들의 이 독서를 했을 때는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지 마시고 수학 선생님 또는 과학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도서 자체가 공통에 대한 항목으로 이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수학과 과학 선생님한테 제출하게 되면 수학, 과학에 대한 항목으로 배정이 돼요. 알겠죠? 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건 뭐냐면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뭐 졸거나 반항하거나 뭐 여타 여러 가지 이미지가 깎이는 상황들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이미지가 반이기 때문에 특히나 3월 달에 대한 학교 생활들은 정말로 모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과 앞으로의 방향들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알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내용들을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 자체가 총 8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세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고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드렸으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정말로 잘 지켜주시고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관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저희 늘푸른 수학원은 5번에 있는 수학과 과학에 있는 성취도 A가 무조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고등학교에 대한 수학과 과학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미리미리 알려드려서 이 내신 대비 그리고 학습 관리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5명 보냈고요. 카이스트나 연고대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학년도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연고대에 대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 주신다고 하게 되면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게 되겠다는 걸 확신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믿고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